그럼 지금부터 2026년 신년 정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원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언론인 여러분과 갖는 첫 정책 브리핑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동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년 반 동안 민선 8기 여주시의 공약 이행률은 85.3%입니다. 아직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동안 여주시에 보여준 언론인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달 12개 읍면동을 돌며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궁금한 사안, 특히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앞으로 계속될 사업들에 관한 사업을 중심으로 의제를 감추려 보았습니다. 2026년은 민선 8기가 공약한 시민과의 약속을 마무리하는 더없이 귀중한 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들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론의 사명을 다해온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덕이 없는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브리핑 안건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브리핑 안건은 19건으로 집계 순에 따라 부서장의 안건 설명을 다 듣고 지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기획예산 담당관, 관광체육과, 일자리 정책과, 공정과, 축산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기술공급과, 하천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준 기획이사 담당관께서 여주시 주요 시정에 대한 안내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주를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할 시정을 지원하고 있는 기획예산 담당관 강희주입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시민의 삶을 시정의 기준으로 삼고 약속한 정책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지난 12월 말 기준 10대 비전과 84개 공약사업 이행률은 85.3%에 이르렀으며 시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여주의 변화는 책임있는 실천의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시정정책 여론조사에서는 시정 전반 만족도 85.4%, 여주시 미래발전 기대감 95.3%라는 값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주시가 말보다 실천으로, 계획보다 현장으로
시민께 답하고자 쉼없이 달려온 모든 과정이 시민 여러분의 신뢰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여주시는 시민의 기대를 더 큰 책임으로 새기며 2026년에는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 모두가 인정한 수상 성과로 보답받았습니다. 여주시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늘 시민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시정 운영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기도 민원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총 26건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포상금 7억 900만 원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7월 여주시가 전국 10대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며 작지만 강한 도시, 위기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난 도시로 평가받는 의미 있는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는 더 세심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하며 더 나은 여주의 내일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주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고자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 왔습니다. 경기도를 넘어 전국 단위 공모사업까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해에만 총 21개 기관 43개 공모사업이 선정되며 55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확보된 재원을 시정 전반에 변화를 이끄는 든든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시의 규모를 넘어 여주시의 행정 역량이 한층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민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여주시정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추진해온 정책들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여주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길 골든타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총 8,66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분야는 물론 도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미래 사업까지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2,97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024억 원, 문화관광 분야 521억 원 등 민생 안전과 지역 활력 회복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여주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주의 미래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는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와 약 8,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성장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상생협약은 총 11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환경 활동과 지역의 발전이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가겠습니다. 여주시정의 출발점이자 기준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여주시는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 추진해온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총 1,207건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통의 접점을 한층 더 넓혀 역대 최대인
357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같은 일상 속 불편부터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을 고민하는 큰 주제에 이르기까지 여주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추진 과정과 결과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민의 삶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시정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소중한 뒷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가깝게 듣고 친절을 생활화하고 소통을 일상화하는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은 인선 8기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준비해온 여주시의 미래 청사진이 결실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여주시는 지금까지 사온 변화와 시민의 일상 속에 더욱 분명하게 자리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오늘이 곧 여주의 내일을 만든다는 각오로 말보다 실천으로 신뢰에 보답하며 더 나은 여주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여주시의 변화와 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지연 관광체육과장께서 2026 컬러풀 데이즈 운영 등 5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늘 여주시 관광체육정책 홍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관광체육과장 한지연입니다. 언론인께서는 혹시 관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옛날 사람들은 임금의 행차시 임금이라는 나라의 빛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보고자 각지에서 모였고 이 모습이 볼관에 빛 광자를 써서 오늘날 관광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여주도 우연한 방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시가 주도적으로 관광의 매력과 가치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2025년을 여주 관광 원년회로 선포하고 전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참여로 여주 관광 전반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총 방문 관광객 6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경제적 효과로 도자기 축제 1949억 원, 오곡나루 축제 358억 원이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출렁다리 개통일 기준 전년 대비 6개월간 일반 외식업 매출은 약 20억 원, 소매업 매출은 약 26억 원이 증가하는 등 반년 정도의 비교만으로도 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의 중심에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이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정식 개통 이후 한 달 만에 누적 방문객 100만 명, 연말에는 200만 명을 돌파하여 여주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여주 여행자센터 바이크텔 개소를 통해 총 방문객 8만 6천여 명, 투숙객 2,200명, 운영 수입 5,500여만 원을 기록하며 체류형 관광의 가능성도 확인하였고 여주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 브랜드 다채로운 여주, 컬러풀 여주를 개발, 다양한 관광 자원을 하나의 이미지로 인식할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 관광 활성화에도 매진하여 지역민이 참여하는 자전거 관광 친화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여주 관광 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 소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유의미한 결과를 토대로 2026년에는 컬러 마케팅을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컨텐츠를 기획 추진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포토스팟 조형부를 관광 브랜드의 대표 상징물로 설정하고 해당 색상 또한 여주시 관광과 행사 등의 시각적 기준으로 삼아
대표 컬러를 기반으로 명도 채도의 변화를 준 톤온톤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전체 분위기와 인상을 통일감 있게 표현하는 특제 기법인 톤온톤을 활용하여 2026년 3월부터 추진되는 주요 관광과 축제, 행사 일정에 맞춰 기간별 대표 색상을 통한 컨텐츠 컬러풀 데이즈를 연 5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색상과 연계한 이벤트를 반복 적용함으로써 관광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여러 차례 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연중 관광 활성화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시에서는 지역 상권과 함께하고자 여주 관광 상품권, 골프장 상생 바우처를 도입하여 관광 소비가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체계를 수립하고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원도심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시립 캠핑장, 파크골프장, 오학 물놀이장 이용 요금의 일부를 연 8억 원 규모의 관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관내 골프장과도 협력하여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상생 바우처를 배부,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에 환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관광 상품권이 도입된 후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이하까지로 상향하여 배부 금액의 82%에 달하는 6억 4천만 원가량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골프장 상생 바우처도 기존 원도심 대상에서 여주 전역으로 가맹점을 확대 모집하는 등 방문객이 여주의 구석구석까지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경제는 관광산업으로 살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지역 상권을 살리는 관광정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강천섬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강천섬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에는 공연 등 각종 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약 38억 원을 투입, 강천섬 일원을 수영공원으로 지정하고 자연을 보존하는 범위 안에서 테마 숲길, 정원, 산책로 등을 꾸며가겠습니다. 현재도 탁월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강천섬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22년에는 힐링센터, 24년에는 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고 25년에는 우수 공공야영장 반려 동반 부문 및 경기도 대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테마공원 조성만이 남았습니다. 올해 착수할 강천섬 수변공원 실시 설계와 이후 진행될 공원 지정 및 조성 공사를 착실히 완료하여 강천 면민과 여주 시민의 품에 안겨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입니다. 여주시는 중장년층에게 수요가 높은 파크 골프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대신 파크 골프장까지 정식 개장하면 5학 점동 81홀에 이어 총 117홀이 갖추어집니다. 또한 대신 파크 골프장은 여주시 특색을 반영하여 1구장, 2구장 대신 5곡구장, 나루구장으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연간 이용객은 약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익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금 징수에 따른 수익은 여주관광 상품권 배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오학파크 골프장의 경우 좋지 않은 동절기 날씨에도 불구하고 1일 이용객이 9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 높은 시설, 쾌적한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명품 파크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건강과 실용을 함께 추구하는 공공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현재 하동 산 9-8번지 종합운동장에 인접하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는 여주 최초의 통합형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로서 장애인이 우선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운영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건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목공사가 원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하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교류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준공하는 그날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의 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일자리 경제과장께서 345kV 신원주 동동인간, 신원주 신원상간 총전설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여수에서 올해 현안 사항이 신원주 동명인, 신원주 신원선 청전선로 분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과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원주 동명인 수리조전로 건설 사업은 기후에너지부 제10차와 제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에 따라 장기 송변전 설치 계획에 의해서 2032년 이후 준공을 목표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11차 계획에는 수도권 및 첨단산업 전력 공급 안정화와 AI 및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대통 보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10차 계획 사업 구간은 원주시 불업면 신원주 개폐소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홍어리 일반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부터 용인시 원상면 동용인 변전소까지이고 제11차 계획은 용인시 신원산 변전소까지로 직선거리로는 약 42km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현재 진행 단계인 입지선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확한 선일로 비리 및 지지밀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 구역은 경기도 용인, 양성, 이천, 여주를 포함하여 충북의 음성, 충주, 강원도 원주시까지 총 7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개발促진법에 의한 송전선로 건설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설비계획과 입지 선정, 사업 시행계획 수립, 공고 및 연락, 주민 설명회, 지자체 의견 조회 및 실시계획 승인, 부지 매수 및 시공 인허가와 준공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단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단계인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는 최적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단계로 총 7개 시군 주민대표 3명씩과 7개 지자체 에너지 담당 공무원 7명, 행정에 1명, 전문가 2명으로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는 사업 대상 지역인 7개 시군에서 어느 지역 읍면동을 통과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2단계 최적 경과지 입지선정위원회는 1단계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해당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재구성되며 최종 노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 25년 5월 27일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당초에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인 신원주 남용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신원주 신원선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추가되었고 1개 노선으로 2개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철탑 높이도 당초의 50m에서
72m로 변경되었고 회선도 당초 2회선에서 4회선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27일에 경과대역도상의 여주 지역의 직선거리 표시 구간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가남, 전동, 강천 지역 주민 대표 3명과 관계공무원 1명을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여주시에는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5년 8월 22일에는 제1차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 운영규범과 입지 선정 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기타 절차는 하단에 참고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기 계획은 오는 2월 12일에 제4차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사항 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경과대학 분석 및 가중치 선호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순열 농협 과장께서 여주 대한민국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통합 마케팅 추진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과장 이순열입니다. 2026년 여주 대한민국 브랜드 활성화 통합 마케팅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과 마케팅 핵심 목표를 공유드리고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한 2026년 추진계획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대한민국을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그간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여주쌀 판매 촉진을 위해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26년에는 그동안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조선 왕실 진성님 자부심 여주쌀, 여주 대한민국을 마케팅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여주 대한민국 여주쌀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조선 왕실 진성미와 프리미엄 농산물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KBPI 농산업 분야 브랜드 파워 1위를 달성하여 여주 대한민국 이상을 확보히 했고 후방 마켓을 통해 총 43억 원 규모의 여주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구 국가대표 및 메가 PP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전략적 제휴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여주쌀의 조기 완판과 흑자 전환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도 디지털 광고 마케팅을 비롯해 대한민몰 및 여주 대한민국 SNS 운영, 대기업 브랜드와의 전략적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을 프리미엄 농산업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브랜드 파워 1위 유지를 목표로 커피 프랜차이즈, 항공사, 호텔, 자동차 브랜드, 화요 등과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푸드 전시 홍보에 여주간으로 참여하고 고국나라 축제 부스 운영 등 연중 빈틈없는 현장 중심의 마케팅 활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 대한민국 브랜드 마케팅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현택 축산과장께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건립의 추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교육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입니다.
사업 일치는 흥천면 유흥리 F13-2 4번지 1호로서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445억으로 그 가운데 국비가 30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가축 분열 1일 160톤 처리 용량으로 가축 분열을 교체 연료화하여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성과로서 2024년 10월에 환경부 사업으로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2025년 2월과 3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투명성 있는 사업 실시를 위해서 10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인스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11월에 일괄 입찰 공사 방식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얘기입니다. 관련 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추진하겠으며 올해 6월에 기본 설계를 착수하고 11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30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과 상생할 수 있으며 가축 분양이 효율적인 처리로 주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도시계획과장께서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유지 사업 등 6건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용철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여주시가 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유지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제1시장 복합건축물 재생 사업입니다. 기존 시장을 살리고 주차장을 더해 원도시 상권의 중심이 거듭나도록 총 687억 원의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주상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려 하였으나 총괄 사업자인 LH의 사업 포기와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한 민간 투자가 부재하여 현대식 시장 건립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시설 유지의 복합건축물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의 건설 계획으로 당초 1층은 주차계획 120년 계획 대비 지역균형 발전 사업 공모로 지하 2층까지 확대하여 385면 지하 주차장과 상부층 포함 400대 이상의 주차계획을 수립하고 지상 1층은 상생 현역 현대식 시장을 이점시키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청소년 상자센터, 다목적 스튜디오 등 도입시설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금년 6월 중 현상 설계 공모를 추진할 것이며 금년 설계 후 27년 공사 착공 후 28년 주말 준공하여 29년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및 성과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한강 테라스 사업입니다. 남한강의 여유와 낭만을 돌려드리는 남한강 테라스 사업은 강변로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36억 8천만 원을 수입하여 세종 여주병원부터 대로사까지 올해 준공하고 남한강과 강변로 환경조성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신과 낭만이 흐르는 거리로 만들 것입니다. 일방통행 사업을 통해 보행 공간을 넓히고 전망 쉼터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낮에는 윤술이 흐르고 밤에는 낭만이 흐르는 걷고 싶은 거리로 시민분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조화를 꾸미고자 추진하는 경제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과거 경제시설 작업공장으로 현재는 흙물로 방치된 폐공장을 살리기 위해 경기 더드림 공모와 지역균형 발전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60억 8천만 원에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공공장 건축물은 리모델링 보강공사를 위해 현재 설계 운영, 건축 설계 운영 중에 있으며 올 6월 완료하여 하반기 보강공사를 착수할 예정이고 27년 완료하여 시민분들께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과거 자목공장의 기업을 보존하면서 국가표와 전시관,
상업지원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여주시 운영 한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남한강 강변거리에 그윽한 커피향이 묻어나는 공간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한강을 배경으로 공원도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여 지역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규 사업의 효율력, 성격, 정제를 더하는 주민 주도의 3업 프로젝트 창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5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8억 8천만 원 규모로서 주민 참여에 기반하는 사업으로 26년 올해 17개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상동상의 출범으로 상인이 주도가 되는 지역 콘텐츠 고도화 사업과 주말 차 없는 거리 활성화로 맛과 흥을 살리는 거리로 거듭나고자 한권 활력을 더하고 먹자골 보행 환경 개선과 교차 분리를 강화하여 스마트 안전 특집과 수양청 보행료 양형등간 기존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이고 노후 주거지 골목길 경제로 경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스터 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여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4개소 구역에서 여주터미널, 여운동 구역을 포함한 총 5개 지역으로 신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변경으로 새롭게 편입된 여운동 지역과 남한강변을 중앙동 1지역 도시재생 사업인 남한강 테라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통해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반시설 인프라 재정 등 다시 잡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청사 및 여주초 부지를 원도심의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국가 시군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지구는 섹터한 지역 내 유유부지를 활용하여 주거, 복지, 행정 등 도시 기능과 산업, 기업, 육지를 집적하여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쟁력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혁신지구에 최종 선정되면 기반시설 및 SOC 등 대규모 공공시설 정비가 가능하며 최대 25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교육 관련 시설 공모로 별도의 국비 75억 원을 지원받아 국비 최대 325억 원과 별도 도비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허브의 용적 보증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중앙부처 투시화 심사 시 기존 여주초 활용 방안으로 부지 매각이 아닌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제시됨에 따라 재검토 재심이 결정된 여주초구를 대상으로 여주교육지원청과 주민협업을 통해 별도의 혁신지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여주시청 및 여주초 부지를 활용, 복합문화 상업공간과 교육문화센터 등 도입시설에 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부지를 활용하여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무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혁신지구 프로젝트는 교육, 문화, 생활 SOC 등 상업 업무 등으로 나누고 교육 문화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구성될 예정입니다. 공공 업무는 여주시 유관부서, 상업시설은 시민, 민간과 협업하여 참여 방안을 정할 계획입니다. 신생사 이전 시점에 맞추어 공백이 없는 여주시 혁신지구를 준비하기 위하여 25년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세부 계획 수립 능력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아 27년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27년 공모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붙이는 공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공간에 숨을 불어넣고 그곳을 이용하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키워넣는 일입니다. 도시재생은 안에서만 기반시설을 확충한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과 상인이 주도가 되고 먹거리 등 개발을 변화시켜야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주민과 상인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청사진이 여러분의 구체적인 일상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태 도시개발 과장께서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권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진태입니다. 여주의 미래산업기반구축과 미래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여주시에서 추진 산업단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반 마련을 목표로 총 16개소의 산업단지 정부합을 진행 중입니다. 25년 강남 일반산업단지와 시내 일반산업단지 등 총 6개 지구가 산업단지의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통해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였으며 동래면, 점동면, 강천면 등 총 10개의 산업단지별로 추진 중입니다. 다낭읍에 조성되는 6개의 산업단지는 상반기 내 부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동래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적합한 입지를 선정,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강천면에 조성 예정인 강천 2호 산업단지와 거른 산업단지는 올해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택할 예정이며 점동면에 조성 예정인 장안 1, 장안 2 산업단지 또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기 부장 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다 빠르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주 산업단지 지원 사업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여주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주의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정과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영 기술부국 과장께서 여주쌀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기술보고과장 이화영입니다. 여주쌀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주쌀 품종 대체 사업은 지역 대표 품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여주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수요자가 참여하여 소통 공감하는 여주면의 대표 품종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의 성과로는 여품종 개발을 위해 여주시 및 국립식량과학원 등 유관기관 업무 협약을 지난 2023년에 체결한 후 2025년까지 우량 제품을 선발하기 위해 재배 시험 및 암막 평가를 통해 현재 수원 693호를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올해 4년차 지역 적응 시험을 거친 후 여주 시민을 대상으로 품종 명칭을 공모할 예정이며 2027년 품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품종이 농가에 선제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표준 재배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험 포장 모델이 농업인 현장 평가, 수학 증명과 화거동 시험 포장 정정 사진을 제공하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고과 소관 여주쌀 품종 대체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진봉 합천 과장께서 호남순지 여주시민공원 조성사업 등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 주진봉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인 하남둔치 여주시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위치도 및 종합계획도 사업계획 주요 공간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도 및 종합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주대교에서 세종대교 사이 하천 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전체 면적은 약 15만 평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4대강 사업 당시 분치 일부 구간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사업 추진 전 시설 노화와 이용률 저조로 인해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으로 이에 따라 여주 시민의 특색과 주민 요구사 그리고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여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구간 내 편의시설로는 어린이 놀이마당, 숙소 체험나라, 야외 물놀이장, 다목적 관광, 건강농업단지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간별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마당입니다. 해상 시설은 면적 600제곱미터 규모이며 소유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숲속 체험 나라입니다. 해당 시설의 면적은 1,500제곱미터이며 소유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입니다. 아이들이 언제나 쉽고 편안하게 찾아와 놀이와 체험은 물론 대화와 휴식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 물놀이장입니다. 면적은 6,341제곱미터이며 소유 사업비는 33억 7천만 원입니다. 25년 물놀이장 이용객은 총 21,307명이며 이 중 관내에서 9,529명, 여주시에서 11,770명, 78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본 시설은 관광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서 8월 운영 예정으로 시민들이 여름철 쉼터 및 놀이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시설입니다. 네 번째 시설은 감옥방대입니다. 면적은 32,500제곱미터이며 소유 사업비는 12억 8,700만 원입니다. 야외 무대 설치와 잔디를 지차했고 광장 양측에는 광장 1기 주차장을 조성하여 우리시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 시민 어울림 행사 등이 가능한 복합 문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농업단지입니다. 해당 시설은 면적 72,000제곱미터이며 소유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입니다. 부지 정리는 완료되었으며 작년에는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많은 시민이 찾아주셨습니다. 26년 봄에는 청보리랑 육채를 식재할 예정이고 가을에는 천일홍, 맨드라미, 코스모스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활하고 정돈된 경관을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암정치 여주시는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세계보 개방과 관련된 추진연합과 그에 따른 연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개운일 배경 추진연합, 보호개방시 연합연구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보호개방 확대와 생태계 연속성 확보를 통해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4대강의 자연성 회복과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9월 16일 정부는 총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9월 23일 한강유역환경청 주관회의에서 치양수장 대보수를 위한 중장기 정비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10월 27일 환경부 주관회의에서 이포구를 비영농기에 시수 제약 수위까지 약 1.6m 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장기적, 단계적 보호 개방 가능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어 12월 8일에는 환경부에서 치양수장 시설 개선 예산이 교부되었고 12월 23일에는 한강유역 환경청 하천관리과장과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26년 1월 5일에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여주시 치양수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여주시 의견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개방 시 치양수시설 및 농업 분야, 수상내조, 관광자원 분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수질은 관내 위치한 수질 측정망의 측정 부착값 기준으로 4대강 공사 전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하천 환경 기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보호개방 시 담수량은 현재 약 3,144만 톤에서 314만 톤으로 약 10분의 1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양수시설 21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면 총 사업비는 1,55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용수 감소와 지하수위 하락으로 인해 천층 지하수를 사용하는 수막재배 비닐하우스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업 분야에서도 조업효율 감소, 어패류 폐사, 어선 및 어업시설 파손 등의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수상내조의 분야의 경우 계류장 시설 파손과 보트 운행 차질로 인한 영업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광사업 분야에서는 남한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산업의 성장 동력이 상실 우려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여주시 현실이 정부의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영 건설과장님께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과장 김원영입니다. 우선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는 여주시 가업동 2-3번 1원으로 부지 면적 47,749 평방미터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의 건축물 연면적 32,847평방미터로 여주시 신청사와 의회청사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부 SNS나 선전물을 통해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시민 여러분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서는 정확하고 진실된 사실관계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 논의는 1990년대 말에 시작되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검토와 중단을 반복해온 오래된 행정 과제였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과거의 시행 투구와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여주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9월부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론화를 위한 진행한 후 2022년 12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는 기본 설계 완료와 입찰 공고 및 보상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과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주시에서는 신청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해 여, 야, 시의원부터 학교와 전문가, 기업대표,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균형 잡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약 3개월간 총 7차에 걸쳐 공식 회의와 시민 설문조사, 수기 토론을 거쳐서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습니다. 토론 만족도 조사에서도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절차적으로 충실하게 진행된 공론화였습니다. 이러한 공론화의 정당성을 부정하면서 과거에는 공론화도 없는 일방적으로 추진되다 무산된 선청사와 여주초 부지 활용안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여주초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주초 부지에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주교육청은 지난 2022년 7월에 여주초 부지를 외부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여주시로 홍보했습니다. 민선 7기였던 2022년 4월 20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여주초 기존부지에 학생 이용시설을 포함하라는 재검토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교육 목적으로 자체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여주시에서는 또다시 2025년 8월에 신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여주초 부지 매각 가능 여부를 재문의하였고 2022년 7월에 여주시로 홍보했던 외부 매각 불가 의견에 변동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주장으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혼란과 혼돈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비용은 약 1,520억 원입니다. 일부에서는 신청사와 무관한 도시재생 진입도로 앞돌 건립 비용을 포함하여 풀려 과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와 별개로 도시재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선 7기부터 경기 7급 부지 및 하동 제시장 부지 및 중앙동 1지역
유지 사업 등 여러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동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기 전 인선 7기에 2020년부터 역세권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계획된 사업입니다. 아트홀 역시 신청사 건립과는 별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청사 인근에 조성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청사 건립기금은 2004년부터 적립하여 2025년 말 기준으로 약 990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은 청사 건립 이해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청사 건립 때문에 민생 예산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올해 3월에 착공 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그동안 불편을 겪으셨던 주차 공간 부족, 부서 분산에 따른 불편, 협소한 청사 내부 공간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기존 청사에는 없었던 시민홀, 주민쉼터, 북카페 등 약 2,233정 규모의 시민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85대에 불과한 주차 공간을 약 600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으로 확충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보다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신청서는 단순한 업무 공간 확장이 아닌 시민 이용 편의와 공공 기능을 우선해 두고 시민 여러분의 편익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정론 집필의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